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그동안 강했던 섹터가 장중 변동성을 보이거나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반면 오랫동안 소외된 섹터가 움직이기도 한 오늘이었습니다. 이 종목별 자세한 내용 오늘 두 분과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기관 매수 상위에 휴스틸과 현대제철이 등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주가가 움직여졌고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도 역시 오늘 수급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 관련해서 호재를 전한 고영과 노을의 주가는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장중 급등, 변동성 보인 현대힘스와 모비데이즈, JNTC는 검색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관광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는 이 휴스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인 불경기가 미국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 매일경제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인프라책을 쓸 것이다. 재정 적자를 유도할 것이다. 여기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근데 이제 연준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그것이 각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편가르기 좀 이제 분할이 되는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도 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전 세계적인 이제 공유가 아닌 동맹국들 간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순간적으로 공급 쇼크가 올 수 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 인상을 또 촉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는 친환경? 지금 그거 할 때 아니다. 우리가 암만 친환경 해봐야 중국에서 저렇게 공장 돌리면은 도로마무다. 우리나라도 다 알고 있죠? 예,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처음 쓴 건 코로나가 아니라 옆 나라에서 먼지 날라올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의 포지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전통 에너지를 강세를 이제 좀 주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을 굉장히 늘리겠다라는 또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기도 할 것이고 에너지들이 좀 풍부해지게 되면 물가를 또 다운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에너지 패권 그리고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아주 진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관광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이기 행정부에서 신규 원유가스 개발 본격화됨에 따라서 에너지용 관광이 특히나 이제 지난해도 한 1월에서 11월 정도에 수출량이 이미 그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줬고요. 사우디 스틸파이프 지분 가치를 한 2천억 원 정도로 추정받고 있는 휴스틸이기 때문에 이런 좀 특이점도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미국 휴스턴 인근에 7만 2천 톤 규모 유정용 관광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결국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을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결국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서는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스틸이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제 막 튀기 시작했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제가 이제 같이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휴스틸은 상장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조정이 나오고 이제 막 반등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주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저는 중국의 이제 철강 저가 공세를 미국이 어느 정도 방어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철강주들이 철강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고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휴스틸뿐만 아니라 넥스틸이라든지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정용 강관 수혜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종목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묶어서 같이 보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휴스틸이었습니다. 트럼프 차기 내각 출범 후에 에너지 관련해서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 에너지용 강관을 수출하고 있는 휴스틸, 여기에 넥스틸과 세아제강도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현대제철입니다. 네. 아마 내일 이제 부분 파업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한 24시간 정도 이제 기존에 이제 냉영 공장 위주로 해서 일단은 한 24시간 정도 이제 부분 파업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일단은 오늘 이제 사실 철강주들이 이제 올랐던 거는 이제 중국 이제 철강 관련해서 반덤핑 이제 관세 부과를 6월 말이나 이제 3월 초에 이제 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좀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 두 번째고 중국이 거의 한 30% 정도로 수입을 좀 해오고 있는 흐름인데 물론 오늘의 반등이 저점에 대한 시그널은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기여하는 뭐 철강뿐만 아니라 뭐 화학과 석유와 같은 흐름 자체가 중국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최근에 태양광 관련 모듈이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감산 발표를 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면서 관세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게 되면서 하나솔루션과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부동산이나 이런 경기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한 5%까지는 이제 금방에 왔습니다. 결국에는 3월 달에 전인대 발표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달에 만약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철강 수요가 이제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좀 시그널이고 물론 최근에 조선이나 이제 후판 가격이나 이제 자동차 같은 간판 가격 같은 경우도 물론 협상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워낙 이제 조선 쪽은 슈퍼 사이클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후판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한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어차피 2024년 실적 안 좋은 거는 일단 다 버리고 과연 올해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2개월 안에 흐름이 좀 뒤바뀔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건 이제 중국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여기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실제로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그런 시크리컬 관련 흐름이 어느 정도 사이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는데 결국에는 그게 가격이 올라와줘야 실제로 실적에 대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제철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국이 사실 뭐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가로 철강을 좀 밀어내기 수출을 해왔었는데 이 중국 관련 이슈 기대감이 오늘 좀 나오면서 이 철강주가 움직인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 파업 이슈도 짚어드렸으니까 이 점도 앞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창대 대표님 휴스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인프라 순환매가 돌고 있고 철강까지 다가오기 시작했다 말씀드리면서 에너지 패권 수혜받을 휴스틸, 넥스틸, 세아제강 3대장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에너지 패권 그리고 이 3대장 함께 동반 관심을 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화진 과장님의 현대제철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급할 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급할 건 없다. 신중한 이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저희 두 번째 어떤 거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 준비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요즘이죠.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 우리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라고도 많이 얘기했는데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이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뭐 우주항공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이제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뇌수술용 의료 로봇 미국 FDA 인허가를 획득하는 이슈가 나와줬고 그로 인한 상한가를 오늘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영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 그리고 그 섹터 중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 만한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도 섹터에다가 미국까지 연결돼 있으니까요.
글로벌 최대 의료기기 시장이 또 미국이니만큼 거기에서 이제 판매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판매 단가 자체도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도 이제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도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에서 진출을 하게 되면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는 순차적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제 진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도 미국이 가장 이제 진출하기가 어렵고 미국을 먼저 진출하면 아시아나 유럽은 순차적으로 좀 비교적 쉽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이제 의료 로봇 쪽으로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의료 쪽으로도 생각을 해본다면 유럽, 아시아도 조만간 또 진출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특장점이라고 본다면 이게 세계 최초로 침대 부착형 뇌수술 로봇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특장점을 좀 가져갈 만한 상품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로 인한 이제 매출 마진율 증가세 그리고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원래 이제 뭐 적자도 보기도 하고 좀 들쭉날쭉했습니다. 24년도에는 이익이나 뭐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좀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다시 좀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진율 역시도 두 자릿수로 내년에 이제 모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올라설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호재가 떠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23년 말에서 24년 중순까지 로봇 관련된 섹터가 또 한 차례 바람이 불기도 했었는데 이때 올렸던 걸 완전히 반납하면서 신저가를 써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상승이 다시 한번 이어지면은 이때 급등했던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쭉 한번 로봇 섹터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볼만하지 않을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 고영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미국발 이슈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의 상승은 추세를 돌리는 시점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 이 반납했던 상승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뭐 2차 전지의 흐름, 물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물론 이제 최근에 근데 대부분 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22년 11월 기준으로 그때 리튬 가격이 55만 위안입니다. 한 톤당.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7만 8천 위안입니다. 한 톤당. 거의 한 9분의 1 수준으로 빠졌죠. 그리고 바닥이 7만 5천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바닥에서 8% 반등이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 BM에 대한 2분기 흑자전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러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올해 판매량 목표치가 0.8%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였는데 올해 0.8%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생각보다 올해 판매량을 목표치를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의 배터리를 만든 회사가 어디죠? SK온입니다. SK온의 고객사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러면 지금 SK온도 사실 가동률이 예전이나 2022년도나 이제 가동률이 90% 이상 됐지 지금은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에코프로 BM이 리튬 가격이 아직 반등이 크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흑자잖아. 그거에 대한 상승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테슬라 주니퍼 Y 모델 출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유효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4690 이제 배터리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물론 4분기 실제가 안 좋은 건 뭐 어차피 저도 예전에 한 11월쯤에 이 회사를 IR 갔을 때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GM빨이 이번에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부담이 되면서 실적이 쇼크가 났었고 물론 AMPC를 세액 공제를 제외하게 되면은 그 6천원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LG 엔소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테슬라향 물론 이제 자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등에 업고 그 중국 쪽에 대한 확장세를 계속 더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생각보다 선방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LG 엔솔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크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GM 관련 재고들은 4분기에 다 떨어냈고 그러면 1분기와 2분기 때 실적의 개선세가 생각보다 크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마 최근에 작년에 메탈 가격이 안 좋아지면서
평가에 대한 영향도 1분기 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치겠지만은 오늘 내일 새벽 2시죠.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과연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적인 모멘텀이 어떠한 뉘앙스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2차 전지가 또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LG 엔솔은 이제 테슬라의 약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가 다 같이 간다는 흐름보다는 그 색깔을 가지는 회사들의 종목 차별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님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이 2차 전지주에 대한 의견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꼭 체크해야 할 키워드는 우선 리튬 가격 그리고 테슬라가 좀 이 실적 성적표에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빔 실적 성적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역시 대응 전략 한마디 만나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LG 에너지 솔루션 한마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늦게나마 LFP로 나오긴 했지만은 그냥 잘하던 거 계속 잘하자. 이게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던 거 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님, 고영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 취임 이후 이제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주목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에 대한 주목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세 번째는 이제 JNTC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유리기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JNT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미국에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소식에 좀 전체적인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좀 식을만 하면은 또 튀어주고 식을만 하면 튀어주고 이슈가 쉽사리 좀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최근에 뭐 전력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 또 증가에 따른 전력을 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에너지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효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리기판이 에너지 효율이랑도 상당히 또 유리하기 때문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그 구조를 좀 돌리는데 핵심적이니까요. 그래서 JNTC 같은 경우에 대면적 TGV 유리기판 첫 샘플 공급에 성공했고 대표적인 이제 한 3개 기업에 납품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베트남에서 이번에 4공장도 본격 양산 공장 이제 준비를 돌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캐파 확장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외형 확장이 좀 기대되면서 어찌 보면은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공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마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24년도에 또 잠시 주춤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3년도에 좀 흑자 전환을 해서 와 이제 JNTC 살아나나 했는데 24년도에 또 이제 순이익은 적자 전환을 다시 했고 이제 25년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 이제 4자릿수 한 1,000억대 나와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6년까지도 계속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마진율도 지금 20%대, 뭐 순이익률도 17%, 20%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라 저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한 차례 이제 신고가를 쓰고 나서 이 저항을 맞던 자리가 이제 지지라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1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이제 상승 모멘텀이 또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JNTC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지지라인을 확인하시면서 종목 투자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마지막 종목으로는 JNTC 살펴봤습니다. 정말 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유리기판은 계속해서 다시 떠오르는 시장 속 키워드인데 뭐 항상 강조하고 체크해 주시는 마진율, 최근 히스토리와 앞으로의 전망도 살펴봤고요. 15,000원 지지라인 여부 체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화진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 가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확실히 뭐 유리기판이 뜨겁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JNTC인데 네. 뭐 내일이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올해 하반기까지는 일단 유리기판은 일단 흐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 모멘텀이 GTC 2025입니다. 3월 달이죠. 일단은 엔비디아 이제 행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너슨한 대표가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HBM에 집중을 했더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HBM4도 행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유리기판 그리고 로봇
양자, 역학 이 네 개의 테두리 내에서 좀 강한 어조로 조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SKC, 에스솔리스가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의 시장의 흐름은 좀 나올 겁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이게 유리기판이 내년까지 갈 수 있냐 여부는 수율 문제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흔히 우리가 유리기판을 하고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용이 있고 반도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 만드는 강자들이 하나둘씩 지금 반도체용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 우리 흔히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릴라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 코닝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일에 있는 쇼트사도 지금 유리기판용 지금 양산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다 내년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폰 이제 전기 글라스랑 이제 아사히 글라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이 많은 이제 유리기판의 경쟁이 이루어질 거고 당연히 단가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내년쯤이나 내후년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SKC가 일단 선점 효과에 따라서 주가는 항상 먼저 올라갈 겁니다. 항상 주가는 그랬듯이.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과연 이 수율이 얼마만큼 잘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선택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너무 장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이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뭐 SKC나 뭐 필옵틱스나 뭐 일단 즐길 건 훨씬 즐기고 수익은 과대하게 즐길 건 즐기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JNTC 이화진 과장님도 세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뭐 SKC의 선점 효과를 언급해 주셨고 내년까지 좀 길게 본다면 향후 시장에서의 수율 그리고 시장 경쟁이 강해지는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 좀 장기적인 전망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종목이 두 분 다 함께 JNTC를 꼽아주셨는데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JNTC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C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SKC와 함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JNTC 한마디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22년 기준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20억 달러입니다. 한 2.5조 정도 되겠죠. 2030년에는 50억 달러 수준입니다. 7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누가 많이 캐파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먹을 걸 가져갈 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내일 오를 수도 있고 올해는 물론 유리기판 저도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게 훨씬 주식 수익률에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간다 그리고 캐파 체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좀 시장 흐름이 다른 때와 달라서인지 이 베스트 30에서 꼽아주신 종목들도 좀 다른 섹터에서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장 흐름부터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